나는 60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다. 앞만 보고 달렸다. 회사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은퇴를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 3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다. 35년을 다닌 회사, 마지막 출근길, 익숙한 지하철역, 익숙한 계단, 익숙한 사무실 문.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박수를 쳤다. 케이크도 준비해줬다.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퇴직금 통장을 받았다. 묵직했다. 이것이 내 35년의 무게인가? 부장 김대리가 어깨를 툭 쳤다. 이 과장님, 이제 뭐하고 사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뭘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했다. 집에 돌아와 서재로 갔다. 정리가 필요했다. 회사 서류들, 명함들, 하나하나 버렸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이 나왔다. 먼지를 털어냈다. 표지가 발에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장. 대학 신입생 환영회 사진. 20살의 나. 웃고 있었다. 옆에는 기타를 든 친구들이 있었다. 우리는 밴드를 했었다. 청춘의 메아리라는 이름으로. 다음 장. MT에서의 사진. 나는 낡은 통기타를 들고 있었다.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선구자, 가시나무, 먼 훗날. 그때는 음악이 전부였다. 다음 장. 졸업식 사진. 웃고 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쯤이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 섰던 때. 음악으로는 밥 못 먹어.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쟁쟁했다. 안정된 직장이 최고야. 나는 기타를 내려놓았다. 취업 준비를 했다. 스펙을 쌓았다. 밴드는 자연스럽게 해체됐다.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마지막 장. 입사 첫날 사진. 정장을 입은 나.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기타를 든 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진첩을 덮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또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같은 루틴. 산책, TV, 낮잠, 저녁.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나도 걱정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갔다. 골목을 따라 걷다가 모퉁이를 돌았다. 그때 눈에 띈 것, 작은 간판, 울림 악기점. 그 아래 낡은 나무 간판에 적힌 문구. 음악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기타들이 보였다. 클래식 기타, 통기타, 전기 기타. 벽에 빼곡히 걸린 악기들. 홀린 듯 문을 밀었다. 딸랑하고 문 열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죽 냄새, 오칠 냄새.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공기. 카운터 뒤에서 60대쯤 보이는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악기들을 둘러봤다.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기타 줄을 스쳤다. 우엥. 작은 소리가 났다.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구석에 걸린 한 대의 기타가 눈에 들어왔다. 짙은 갈색의 통기타. 새 것이었다. 햇살이 기타 표면에 닿아 은은하게 빛났다.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다. 주인이 다가왔다. 좋은 눈 있으시네요. 어제 막 들어온 겁니다. 한번 쳐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타를 내려안았다. 무릎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현으로 향했다.
C 코드를 잡았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어색하게 현을 튕겼다. 또롱, 또롱. 완벽하지 않은 소리였지만 가슴이 울렸다. 주인이 옆에서 말했다. 처음 치시는 건 아니신가 봐요. 옛날에 조금.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기타를 내려놓지 못했다. 주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전 27살에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40년째 하고 있죠. 음악을 사랑하셨나 봅니다. 예전에는 세션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다쳤죠. 주인은 왼손을 들어 보였다. 약지가 조금 휘어 있었다. 연주는 못하게 됐지만 음악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게를 열었죠. 그의 눈빛이 따뜻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고 싶으시면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얼마입니까?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떠올랐다. 아내가 말했었다. 노후 자금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문득 사진 속 20살의 내가 떠올랐다. 기타를 든 채 웃고 있던 나. 음악이 전부야. 그때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입사 첫날의 나. 어색한 정장을 입고 낯선 미소를 짓던 나. 이게 현실이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60년을 살았다. 35년을 일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그 시간을 또 억지로 살 순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고 싶었다. 이 기타 주세요. 주인이 빙긋 웃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카드를 건넸다. 결제가 됐다. 주인이 기타를 케이스에 넣어줬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를 들었다. 묵직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기타 케이스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여보, 그게 뭐예요? 기타. 기타요? 갑자기 왜? 나는 대답 대신 케이스를 열었다. 은은한 나무 향이 퍼졌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너무 시끄럽게 하지는 마세요. 서재로 들어갔다. 기타를 무릎에 올렸다. 손가락을 현에 댔다. C 코드. 손가락이 떨렸다. 또롱. 소리가 엉망이었다. G 코드. 더 엉망이었다. M 코드. 삑사리가 났다. 한숨이 나왔다. 예전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손가락이 뻣뻣했다. 굳은 살이 없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시 C 코드. 또 C 코드. 1시간. 2시간.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타부터 잡았다. C, G, M, F. 기본 코드를 반복했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 아팠다. 하지만 계속했다. 물집은 굳은 살이 됐다. 2주일째 코드 전환이 조금 빨라졌다. C에서 G로, G에서 M으로. 아직 엉망이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3주일째 간단한 멜로디를 연습했다. 섬지박이, 고향의 봄. 어릴 적 배웠던 동요들. 서툴렀지만 음이 이어졌다. 한 달째 거울 앞에 섰다. 기타를 든 내 모습.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살아있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했다. 손님, 초보자 클래스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클래스? 네. 같이 배우면 재미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망설였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니 창피하지 않을까? 내가 제일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악기점 안쪽 연습실 6명의 사람들이 기타를 들고 앉아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으로 보였다. 주인이 소개했다. 새로 오신 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한 분이 말을 걸었다. 저도 2달 전에 시작했어요. 겁먹지 마세요. 수업이 시작됐다. 아침 이슬을 배웠다. 모두가 서툴렀다. 나만 못하는 게 아니었다. 틀려도 괜찮았다. 삑사리가 나도 웃었다. 누군가 농담을 했다. 우리 이러다 밴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클래스에 가는 게 즐거웠다. 함께 연습하는 사람들이 좋았다. 김 선생은 전직 교사였다. 은퇴하고 나니 학생들 목소리가 그리워요. 이제는 기타 소리로 채우고 있죠. 박 선생은 전직 간호사였다. 평생 밤낮 없이 일했어요. 이제 내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정 선생은 전직 공무원이었다. 정년 되니까 아무도 안 찾더라고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기타를 시작했다.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증명하기 위해. 석 달째 우리는 가시나무를 합주했다. 엉망진창이었다. 박자도 안 맞고 음도 틀렸다. 하지만 행복했다. 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좋아요.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거짓말이죠? 모두가 웃었다.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3개월 전을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다. 반년이 지났다. 우리의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제는 제법 곡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주인이 제안했다. 다음 달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공연이 있어요. 우리도 해볼까요? 공연이요? 모두가 당황했다. 관객 앞에서요? 네. 작은 무대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머뭇거렸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관객 앞에 선다는 것 두려웠다. 하지만 박 선생이 말했다. 해봅시다.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 선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하기로 했다. 연습이 시작됐다. 매주 2번씩 모였다. 아침 이슬, 가시나무, 선구자. 3곡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손가락이 또 부었다. 팔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공연 일주일 전 리허설을 했다. 무대에 올라갔다. 빈 객석이 보였다. 떨렸다. 공연 당일 손이 땀으로 젖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화센터 소강당. 객석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30여 명쯤 왔다. 대부분 우리 나이 또래였다. 아내도 왔다. 앞줄에 앉아 손을 흔들었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사회자가 우리를 소개했다. 평균 나이 65세 은빛 기타 클럽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눈부셨다. 앉았다. 기타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주인 아저씨가 눈을 마주쳤다.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첫 곡. 아침 이슬. 시작했다. 또롱. 또롱. 기타 소리가 울렸다. 6개의 기타가 하나로 2번째 절. 긴장이 조금 풀렸다. 음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가 됐다. 곡이 끝났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객석을 봤다. 아내가 울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것이 무대구나. 이것이 음악이구나. 울어졌다. 노래를 불렀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공연이 끝났다. 무대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 다가왔다. 감동했어요. 눈물 났어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한 분이 내 손을 잡았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저도 예전에 노래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늘 어르신들 보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의 연주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니. 아내가 다가왔다. 여보, 몰랐어요. 뭘요? 당신이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아내도 울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 선생이 말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박 선생이 웃었다. 다음에는 더 큰 무대 가볼까요? 정 선생이 농담했다. 나이 70에 데뷔하는 거 어때요?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증명했다. 공연 이후 삶이 달라졌다. 매일 아침이 기대됐다. 기타를 잡는 시간이 행복했다. 클래스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공연을 보고 시작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 우리는 선배가 됐다. 70대 할머니가 들어왔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분에게 기본 코드를 가르쳐 줬다. 손가락을 잡아주고 자세를 교정해 줬다. 가르치면서 나도 더 배웠다. 우리는 이제 은빛 기타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매달 작은 공연을 하기로 했다. 요양원, 복지관, 문화센터. 우리의 음악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어느 가을날 우리는 노인복지관에서 공연을 했다. 8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공연 중간 쉬는 시간 한 분이 다가왔다. 혹시 이성수 씨 아니세요? 얼굴을 봤다. 낯익었다. 누구지? 최민호입니다. 대학 때 같은 밴드 했잖아요. 최민호. 기억이 떠올랐다. 베이스를 치던 친구. 40년 만이었다. 민호야. 성수 형. 맞네요. 우리는 얼싸안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형, 기타 계속 치셨어요? 아니, 이제 다시 시작했어. 저도요. 은퇴하고 너무 심심해서. 민호는 손에 든 기타 케이스를 들어 보였다. 요즘 매주 여기 와서 노래 봉사해요. 믿을 수 없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가 둘 다 기타를 들고 있다니. 형, 우리 한번 같이 쳐볼까요? 지금? 네. 옛날처럼. 무대에 다시 올랐다. 민호와 나 마주보고 앉았다. 뭐 할까? 선구자? 좋아. 연주가 시작됐다. 4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다. 우리는 다시 20살이 됐다. 젊은 날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객석의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다. 모두가 하나가 됐다. 나이도 시간도 아픔도 사라졌다. 오직 음악만이 남았다. 그 이후로 민호와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연주했다. 옛날 이야기도 나눴다. 형, 기억나요? 축제 때 우리 상 탔잖아요. 기억하지? 은상이었지?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민호가 말했다. 형, 우리 다시 밴드 해봐요. 우리 둘이? 아니요. 옛날 멤버들 찾아봐요. 좋은 생각이었다. 드럼 치던 강수, 키보드 치던 윤희. 그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SNS로 찾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인터넷.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강수를 찾았다. 부산에 살고 있었다. 야, 성수야? 민호야? 화상통화로 얼굴을 봤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웃는 모습은 그대로였다.
나도 요즘 동네 밴드 해. 진짜? 응. 드럼 다시 시작했어. 재미있더라. 윤희도 찾았다. 서울에 살고 있었다. 오빠들, 세상에.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다. 나 피아노 학원 운영해. 아이들 가르치면서 나도 계속 치고 있어. 40년 만에 재회. 우리는 다시 모이기로 했다. 재회의 날. 서울 홍대 근처 작은 연습실. 4명이 모였다. 어색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악기를 잡자 달라졌다. 하나, 둘, 셋. 연주가 시작됐다. 아침 이슬. 처음에는 삐걱거렸다. 박자가 안 맞았다. 템포가 흔들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한 곡, 두 곡, 세 곡. 점점 호흡이 맞기 시작했다. 가시나무를 연주할 때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다. 40년의 공백이 사라졌다. 우리는 다시 청춘의 메아리가 됐다. 곡이 끝났다. 모두 숨을 헐떡였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강수가 말했다. 야, 우리 진짜 괜찮은데? 윤희가 웃었다. 오빠들, 우리 공연 한번 해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나는 말했다. 제대로 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해. 당연하지. 매주 모이자. 좋아. 우리는 다짐했다. 제대로 된 공연을 하겠다고. 마지막 일지 모르는 무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달 동안 매주 모였다. 부산에서 강수가 올라왔다. 왕복 5시간. 괜찮아. 이거 하는 게 행복해. 연습은 힘들었다. 손가락이 아팠다. 허리가 아팠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레퍼토리를 짰다. 12곡. 아침 이슬, 가시나무, 선구자, 애국가. 우리 시대의 노래들. 윤희가 편곡을 맡았다. 4명이서 풍성하게 들리려면 이렇게 해야 해. 민호가 화음을 짰다. 여기서 코러스 넣으면 좋겠어. 모두가 제 역할을 했다. 프로였다. 공연장도 정했다. 대학로 작은 라이브홀. 100석 규모. 우리한테 딱이야. 포스터를 만들었다. 청춘의 메아리 재회 공연. 부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티켓을 판매했다. SNS에 홍보했다. 우리 자녀들이 도와줬다. 놀라웠다. 이틀 만에 매진됐다. 공연 당일. 라이브홀 대기실. 4명이 둘러앉았다. 긴장됐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강수가 말했다. 후회 없게 하자. 윤희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할 수 있어. 내 손이 겹쳤다. 20살 때처럼.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켜졌다. 객석이 보였다. 100명. 우리 가족들, 친구들, 클래스 동료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낯선 사람들.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청춘의 메아리입니다. 우리 평균 나이는 65세입니다. 웃음이 터졌다. 40년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연주가 시작됐다. 첫 곡 아침 이슬. 목소리를 높였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객석이 함께 불렀다. 100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다. 라이브 홀이 떨렸다. 2번째, 3번째, 4번째 곡.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젊은 날의 열정으로, 나이 든 손의 노련함으로. 관객들이 일어섰다. 스탠딩. 손을 흔들었다. 눈물을 흘렸다. 12번째 곡. 마지막 곡 선구자. 가자 젊은 날에 우리 가자. 목이 메었다. 하지만 불렀다. 끝까지. 곡이 끝났다. 정적.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일어선 관객들. 앙코르, 앙코르. 우리는 서로를 봤다. 웃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해냈다.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연주하고 있다. 매주 연습하고 매달 공연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은빛 음악단이 전국에 생겼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백 명의 시니어 뮤지션들. 우리는 그들의 멘토가 됐다. 정기적으로 만나 조언하고 격려한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기타 사길 잘했네요. 응. 잘했어. 퇴직금으로 산 기타 한 대. 80만 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아니, 인생을 되찾게 해줬다. 매일 아침 기타를 잡는다. 손가락이 현을 누른다.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는 말한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사람들이 묻는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한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고, 잊었던 나를 다시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내 인생 후반전이다. 나는 오늘도 기타를 든다. 손가락을 현에 댄다. 그리고 연주한다. 내 마음의 선율을, 내 삶의 노래를.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인생 후 반전 TV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청춘의 메아리는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 120개의 시니어 음악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이성수 씨는 시니어 음악 교육 봉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이성수